안녕하세요. 늠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결코 떠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신비로운 집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중요한 공간에 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낡은 벽 사이로 빛이 간신히 스며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비밀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여행은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새 주인공이 시간마저 멈춘 듯한 신비로운 방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어둠이 짚어지면서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밤 안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이 일어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별방의 안쪽을 약간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아직 해가 중점에 떠있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까지 뜨는 너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별땅이 건물 자체는 꽤 낡았고 벽에 곳곳에 틈이 잠겨 있어서 우리가 있는 깜깜한 공간 속으로 간단히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을 의지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단 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괜찮다너만 의미를 짓고 A와 B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보았고 그 둘도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조금이 있으니 서로의 얼굴을 보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급기 안에 서로 다른 쪽 방향으로 앉아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함께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멍하니 새까만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 가만히 하얀 시계 방에 사람을 가둬두며 단단만에 미쳐버린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 밤 아니라면 일주일 아니 이틀만 있어도 미칠 자신이 있었다. 나는 어제부터 미치지 않도록 전식줄을 꽉 잡고 있었다. 이렇게 노력해본 사람은 나 말고도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 해가 지려면 아직 먼 것 같았다. 갑자기 A가 있는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허튼 짓을 하는 곳이면 그만두게 하려고 A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봤다. A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펜을 우리에게 보냈다. A는 수민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펜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은 것 같았다. 종이는 우연히 주머니에 들어있던 번에서 벗겨낸 건종이었다. 이름이 뭐하는 짓일까? 한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서로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한까지 겁을 먹은 분위기에서 그것은 못하게 할 순 없었다. 아니, 차라리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다. 어차피 제대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종이와 펜을 보여준단 글자의 마음이 편해졌다.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을 의지해서 A는 먼저 자신이 무엇인가를 서서 우리에게 내밀었다. 모두들 괜찮아? 다음으로 내가 펜을 받았고 나는 최대한 공간이 많이 남도록 글씨를 작게 썼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아. B는? B에게 펜과 종이를 건넸다. 나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 종이와 펜은 다시 A에게 돌아갔고 A는 등 위에 썼다. 검은 4개 남아 왼막까지 종이는 8자. 밤이 되면 이야기를 못하니 지금 하기. 따지 쓰고 난 펜과 종이를 나에게 건넸다. 야, 지금 몇 시쯤일까? B는 한쪽 펜을 이마에 대고 생각하다니 4시, 5시쯤 이라고 썼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가 한 시쯤 났어. 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 첫 번째 건종이가 빽빽이 쳐골았다. 두 번째 종이를 앞에 놓고라 아무도 펜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다.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정작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려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해가 져서 빛이 없어지기 전에 둘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적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펜을 B에게 넘기자 B가 자신 없다는데 필처로 대충 대답했다. A는 나 비명 지르면 어쩌지? 나냐 농담까지 하는 걸 보니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입이 암만이라도 수정하더라 라고 쓰고는 나쁘고 떴고 자고 싶은 말을 썼다.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자. A와 B는 그 글을 읽고는 고개를 뚝 숙여버렸다. 그런 둘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버린 건지 깨달았다. 겨우 잊고 있었던 불안감을 다시 입자에게 해버렸다. 씨름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와 함께 그것에 대한 추모까지 해졌다. 우리는 시간이 1초라도 빨리 흘렀으면 하는 생각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밤이 오는 게 죽을 만큼 무서웠다. 밤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저시대로 놓아버릴 만큼 무서웠다. 유일하게 다행인 게 지금은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나는 내가 쓴 한마디 때문에 무거워진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글을 계속 썼다. 야, 무슨 말 좀 해. 휴가할 거고. 라고 쓰고 A에게 편과 정의를 떠넘겼다. 맞다. 나는 A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도망친 것이다. A는 머뭇거리면서도 뭔가를 적었다. 집에 가면 뭐라 했다. 그걸 본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네. 난 우선 비디오 가게. 그걸 본 B가 펜을 집었다. 왜? 기빈이 반납하는 거 잊고 있었어. 넌 집에러는 또 지우기겠구나. A가 썼다. 거짓말이었다. 기빈이 따위 빌리지도 않았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거짓말이었다.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고 우리는 한참을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농담 섞어서 이야기를 했다. 내리점처럼 미쳐오는 빛의 색깔이 붉어지고 종이도 원박지 한 장밖에 안 남았을 때 B가 편을 들었고 무언가를 써서 우리 쪽으로 물을 줬다. 나는 스님이 뭐란 거 꼭 지킬 거야. 보식지 않아. 나도 A도 B의 마지막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이렇게 애절하게 한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 났다. A도 남았다겠지.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죽음을 경험할 거라는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 사실이 몹시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B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는 동네도 떨어져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독감은 느끼지 못했다.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며 우리는 점점 해가져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매우 시끄러웠다. 산속이되다가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스파트를 우리는 듯 우러졌다. 하지만 별단에 들어왔을 때부터 몇 시간 동안이나 듣고 있자 귀가 저분되어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이 미화감만 모르다. 귀를 기울이면 매미 울음소리에 적혀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뭘 들은 것도 아닌데 온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다. 온몸의 신경이 귀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무엇이기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느꼈다. 든 숨소리였다. 나는 뒤쪽을 바라봤다. 입이 약간 어두워져 버려서인지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귀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귀에겐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귀가 숨소리에 대해서 말한 듯이 떤다. 혹시 숨소리는 들은 적이 없을까? 아니, 지금 못 듣고 있는 것뿐이다. 머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란저란 새났던 옷 가득 찼다. 내가 몸이 경직되어서 이상한 분위기를 내보이자 귀가 그것을 느낀 것 같았다. B는 약간 심할 정도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B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내 어깨 너머의 벽을 뚫어지도록 쳐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지만 귀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 알 수 있었다. A도 B의 그런 행동에 눈치를 채고 B가 바라보고 있는 내 뒤쪽 벽을 쳐다봤지만 A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 숨소리는 귀에 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기대고 앉아있던 벽의 바로 뒤에서 들려왔고 그것과 나 사이에 그 얇은 나무벽 한 장밖에 없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젖었다. 목에 숨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급격한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몇 분이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내 신경은 미쳐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얼마 동안이나 그 상태로 있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딱 한순간 10초쯤 소리가 멎었다. 그러더니 그 소리가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를 내면서 별당 주위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소리에만 의지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A도 이 소리는 들렸는지 반사적으로 내 팔을 잡아왔다. 그것이 별당 주위를 몇 바퀴쯤 돌았을 때 그 숨소리가 점점 편해갔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밤새도록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정체를 낼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별당 주위를 천천히 고문하듯 맴돌았다. A의 팔에서 A의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주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져 있었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황이 없었는데 아마 묻어 있을 것이다. 나는 공포에 모절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잠시 후 눈을 떠보자 별당 안은 드디어 깜깜해져 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의 그 지옥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정적과 아무튼 더 돌아버릴 것 같은 지옥을 만들었다. 눈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거기 있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A는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갑자기 비가 몹시 걱정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나와 A 말고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A를 데리고 B가 있었던 쪽으로 다가갔다. 없다. B를 부를 수도 B를 찾는답시고 약간 움직였다 타제 나는 내가 지금 별당 속에 어디쯤에 있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았다. 왼손으로 A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쭉 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다. 손가락 끝이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깜짝 놀랐지만 벽이었다. 분명히 처음에 발을 뗐을 때 B가 있었던 쪽으로 걸어왔음에도 B가 없었다. 종이에 글을 쓰고 놀았던지라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앉지도 않았었다. 벽에서 손을 떼고 다시 오른손을 좌우로 펼쳐가면서 걷기 시작했지만 곧 멈추었다. 눈앞이 깜깜해져서 눈물이 나를 구했다. B 어디 있냐? 라고 불러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멈춰 서 있자 이번엔 A가 내 손을 잡아들었다. A는 손이 벽에 닿자 그대로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부적이 나오면 또 그 벽을 따라 걸었다. 그럴 하던 중 A가 걸음을 멈추더니 내 발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의 감촉을 느끼게 해줬다. 우리 B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건 정말 B이다 라는 의문이 생겼다. 잘 생각해보면 A도 그랬다. 계속 옆에 있었지만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었던 것이 정말 A일까? 그렇게 내가 반짝 편히 상태에 접어들고 있을 때 A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따라가 보니 정말 조금이지만 벽이 살짝 뜯어지는 곳을 손으로 젖혀서 뜯어내자 틈이 있었고 그곳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기분이었다. 조금이나마 빛이 들어오자 희미하게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A는 반대편 손으로 B의 팔을 잡고 있었고 희미하게 보인 B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반변 폭우로 맞은 사람처럼 심하게 젖어 있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주위는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먼 곳에서 빗두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 달빛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난달길이란 설 약간 창피하지만 우리는 셋이서 손을 맞잡고 둥글게 앉아있기로 했다. 그렇게 있는 게 가장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 약간의 달빛이 저루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정도로 안정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베이가 용변이 마려운 모양이었다.
스님에게 나단 보대를 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우리와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일어나고 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A의 소변모로 소리를 듣고 온갖 긴장이 투입하자 B와 나는 마주보고 시이보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B야, 거기 있어? 반쯤을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우리는 갑자기 문 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온몸에서 피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분명 미자튀의 목소리였다. 주먹밥 만들면 쓰고. 이쪽이 정언을 살피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았다. 스님이 아침까지 아무도 이곳에 올 사람이 없다는 말이 떠오르기 전에 우리는 미자키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전막 속에 우여 퍼지는 목소리에 인간미는 전혀 없었고 전화의 자동 음성 시스템 나탄 맨 목적이 단어의 달리기일 뿐이었다. 비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한참에 충목하다니 돌연 고장난 레코드처럼 무의미한 반복만이 있었다.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내게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챙겨없는 톤으로 맹목적인 반복을 하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무서웠다. 그렇게 귀엽기만 하던 미사키의 목소리가 내를 녹여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절대로 미사키가 아니었다. 어느샌가 A는 우리의 곁으로 들어와서 나와 B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팔이 저릴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걸 보니 A에게도 미사키의 목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별당의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제에도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미안, 거기 있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리고는 별당에 담은 문짝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 건너편에 있는 그곳은 지금 물을 열려고 한 모였다. 나는 혹시라도 물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전속력으로 도망가자. 스님이 본당이 있는다고 했으니 본당까지 도망가서 아니, 본당은 또 어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문 누르면 도망 못 갈 텐데 일단은 방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더라. 도망을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의 그것은 아예 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맹목적인 소리를 계속 내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필요한 나무 문짝은 다행히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몸으로 문을 부수려는 시도를 멈췄다. 하지만 몇 초 뒤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벽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몇 번 부딪히고는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조금 이동하고 또 부딪히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다. 뭘 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우리가 있는 벽의 층, 그곳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또 그쪽을 나올 것만 같았다. 혹시 점체로 그곳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며, 혹시 점체로 우리가 그곳을 봐버린다며. 그렇게 생각하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우리는 어느샌가 별당의 중앙까지 옮겨왔다. 그곳은 이동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내 심장 소리조차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그곳에게 들키면 안 됐다. 아니, 이곳에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지다. 나는 공포로 턱이 떨려서 이빨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탑 쪽에서 그곳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봐버렸다.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인지 초이점이 힘을 발휘해버려서인지 그 좁은 틈사로도 가끔씩 보였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새까만 얼굴에 키 저밖에 보이지 않는 바늘이 찢어진 듯 그리고 몸을 부딪혀 난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그곳이 머리로 들이받고 있던 소리였다. 천천히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히고 엄청난 힘으로 벽을 들이받고 있었다. 부딪히는 순간에도 뜬추로 있는 그 흰자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밥 위에 눈인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입에서 위장에서 넘어와서 위액을 쓴내달았다. 그런 힘으로 머리를 들이받으면서도 그것은 담담하게 미자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 또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 짓을 반복했다. 틈새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것의 잔상이 계속 선명하게 눈앞에 보였다.
그 후에도 그것이 얼마 동안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잔상과 현실에 구별이 되지 않았고 몸은 굳은 채로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고 A가 다시 빛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나를 끌었을 때 내가 죽어버린 줄로 착각할 정도로 몸이 저무지게 있었고 B는 B대로 이를 악물다 못해 이놈에서 기를 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A가 역시 술을만 들렸고 그것의 모습은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것 덕분에 우리의 긴장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장에 맘을 친 몸은 따라오지 못했고 우리는 고개를 떨고 보는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B의 바지에서는 수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길었던 적은 추억이었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게다가 거기에 자잘한 틈새까지도 방선문 같은 빛이 새로 들어왔고 아침이 온 것을 알았다. 제 울음소리가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나아가서 앞으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아침이 왔지만 셋 중에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겨우 정신줄을 잡고 앉아있었더니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침의 설과 함께 문 앞에 스님이 서 있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스님의 눈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따뜻한 눈이었다. 나는 긴장의 끈을 풀렸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스님은 땅과 오줌 범벅이 된 오니벽 하나하나 떼어나서었고 스님의 뻑뻑에서 나는 은은한 향내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우리는 다른 젊은 스님들의 부축을 받아서 어제 올라왔던 도일이단을 내려갔고 어제 보았던 큰 절이 보렸다. 전 안에서 비명소리인지 가축을 잡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를 들렸지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스님을 처음 만났던 그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갈 때 A가 내 귀가에 속삭였다. 아까 그 비명소리 여관 아주머니 목소리 알아?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자의 비명소리 같기도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에 신경 쓸 여유를 갖췄다. 눈과 눈 사이에 점이 있던 그 여자가 옷과 수건을 가져왔고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씻으라고 말했다. 욕실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는 셋이 함께 씻었다. 갑자기 혼자 되는 게 무서웠다. 씻고 나오자 이불이 펴져 있었다. 우선 잠을 좀 청하세요. 우리는 대답할 겨루도 없이 누웠고 그대로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다. 잠이 들면서 잠시 생각을 했다. 별담을 나오면서 나는 B에게 물었었다. B, 이제 안 보이지? 이젠 안 보인다. 살았다. 이는 안도하며 허술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나왔다. 단에서 깨는 우리는 스님에게 모든 것을 들었다. 내가 본다, B가 본다, A가 들은 것을 무엇이길 들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치기 결심만 했다. 오늘 이 집이 신비로운 곳들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상한 소리와 기괴한 감정들은 이곳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영혼의 신비로운 세계로 다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